큐시어 테르메 밀라노라고 해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약간 천둥번개 치는 걸로 바뀌고, 너무 강추하고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은 게 서채마을의 돼지여관. 타임머신을 타고 명청나라로 돌아간 듯한 느낌. 빌 게이츠가 소유한 섬이 있거든요. 싹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걸 다 케어를 해줍니다. 귀신들이 있다고요? 아, 귀신이 그러니까 있는 호텔들이에요? 영어로 헌티드 하우스, 그러니까 헌티드 호텔이 있어요. 수영장이나 스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스파는 국내에서는 폴시즌하고 그다음에 설혜원. 우리나라 스파가 외국의 스파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외국의 스파는 마사지룸, 테라피룸이 많은 형태의 사우나는 이제 작은 부수적인 거지만 우리는 사우나가 주된, 그리고 이제 탕 목욕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폴시즌과 설혜원인데, 제가 가서 경험해서 이게 왜 다를까라고 했더니 이게 물의 그 순환 속도예요. 탕물. 물이 투명하다. 그리고 물이 계속 이게 순환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유물도 없고 물이 정말 수정같이 투명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있고 싶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가면은 이제 큐시어 테르메 밀라노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스파 이제 센터긴 한데 벽이 다 LED예요. LED요? 네, LED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약간 천둥번개 치는 걸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이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부다비의 카사 알사랍이라고 해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형, 그런 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고, 멕시코 정글에 이제 갔었는데 정글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최근에 탄자니아를 갔다 왔는데, 탄자니아에 포시네스가 있거든요. 가면은 그 앞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수영장인데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도 와서 밥을 먹고 새들도 날라와서 물을 먹고, 그걸 수영장에 앉아서 딱 보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스파 그 브랜드를 가려고 호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스파 패키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스파를 약간 부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스파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런 스파 운영의 노하우가 사실 호텔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해외 화장품 브랜드를 따와서 무슨 뭐 겔랑 스파 뭐 이런 스파라고 하는데 지속성이 많지는 않아요. 스파가 사실 돈을 못 버는 비즈니스 유닛이에요. 스파가 잘 되려면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스파가 진화를 하는 지금 시기이고, 이 패키지랑 같이 웰니스 리트릿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는 스파가 굉장히 중요한 레비뉴 드라이버 중에 하나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별로 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이 수영장에 갈 때 래시가드를 입어야 돼요? 아니면 수영복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면 가운을 입고 가도 돼요?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딱 누가 정해줬으면 하는 느낌인데 아무도 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발 그 가운 입고 호텔에서 다니지 말아주시길. 동의합니다. 이제 거기서 더 눈에 가시 같은 게, 가운 입고 객실 슬리퍼 신고 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사실 호텔에서 이 간접적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출장이나 어떤 포멀한 이벤트 때문에 격식 차려입고 가군데 내 옆에 슬리퍼 신고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있으면요, 그 호텔 다시는 안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사실 그거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 러커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저도 완전 동의하고, 뭐 수영복이나 비키니가 됐건 래시가드가 됐건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입으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가운만 입고 슬리퍼 신고 내려가는 그것만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요즘 언급되는 게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빈대입니다. 네, 빈대 걱정에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빈대에 대해서 어떻게 뭐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거의 전 세계 모든 호텔에서 빈대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대가 발견했을 때 호텔의 사후 대응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호텔을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방을 한다라는 걸 믿고 가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저는 제가 활동하는 영역 내에서는 사실 빈대에 대한 그 우려는 별로 듣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미디어에서 너무 떠드는 게 아닌가. 사실 뉴욕에 있는 어떤 호텔에 가도 잘 때 가려운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있던 현상인데, 다만 이제 좀 소비자분들한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 사실 글로벌 체인을 가세요.
비즈니스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응이 엄청나게 빠른데, 예를 들어서 뭐 힐튼 메리엇 이런 데가 그 코로나 때 본사에서 아예 연구팀을 꾸려서 수출구에서 나올 때 거기다 레이저를 쏴서 공기를 한번 이제 살균을 하든지 이런 거의 작동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계시면 글로벌 호텔 체인으로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5성급 이제 호텔들도 네. 전격적으로 다 팀을 꾸려서 다 그거를 이제 방비를 하고 있다고 네. 뉴스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되는 호텔 꼽으신다면 어디를 꼽으실까요? 신중하게 꼽으셔야 됩니다. 네. 앤드 비욘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정말 비쌉니다. 최소 금액이 한 200, 300을 할 텐데, 그러니까 둘이서 자면 600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탄자니아 앞에 이제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잔지바르 섬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빌 게이츠가 소유한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다가 앤드 비욘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딱 가게 되면은 스노클링, 뭐 스쿠버 다이빙, 뭐 돌핀 투어, 무슨 투어가 싹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걸 다 케어를 해줍니다.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호텔도 있고. 정말 10년 전에 갔다 와서도 그 경험이 오롯이 너무 좋았다면 내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카사우사르비나 야스 아일랜드 이런 데 가면은 붉은 모래의 사막을 지나면 바빌론의 성 같은 그런 게 나오면서 사막에서의 쏟아지는 별과 그 수영장. 이제 벨몬드의 카라타라스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이거스 폭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스 폭포가 이제 6시면 닫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은 나가야 돼요. 그 호텔에 있는 고객들은 6시부터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호텔 정도 이렇게 제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는. 되게 중요한 호텔들이 또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든지. 호텔의 왕이라고 했던 세잘 리츠가 직접 이제 만든 호텔들이 리츠 칼튼이 붙어 있는 거 말고 리츠만 붙어 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거나 타이페이 리젠트라거나 뭐 그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역사적인 호텔은 가서 보지 자기를 원하진 않아요. 왜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호텔 떠나지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귀신들이 예,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헌티드 호텔이 있어요. 그런 게 뭐 방콕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봤더라. 거기서 투숙하는 건 저도 약간 비추를 드리는 게 생각보다 낡았을 거예요.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았을 거라서 네. 비추를 드리고 컨시어지에 가가지고 나 이 호텔이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다.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투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서채마을의 돼지여관, 명청나라 시대 때 세워진 이제 마을인데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명청나라로 돌아간 듯한 느낌. 방이 불편해요. 중국인들의 침대는 딱딱하거든요.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호텔에서 매뉴얼화된 레시피가 아니라 그 집 주인이 자기네에서 먹는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게 가격도 10만 원 내외였었어요. 이제 2024년이 이제 호텔이나 여행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전환기가 될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있으셨다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마인드가 일단은 여행을 가고 보자. 미뤘다가 또 코로나 터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버킷리스트에서 라이프스타일로 바뀌었고 내년에도 이게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호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항공료도 올랐고 모든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듀프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유럽을 간다고 치면은 이제 파리나 런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도시를 이제 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런던을 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트렌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관찰은 됩니다. 경험 경제가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경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경험 경제를 말씀하신 조 파인 경제학자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경제를 쓰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경제로가 그럼 뭐냐? 그동안은 경험을 하는데 돈을 썼고, 근데 그 경험이 봐서 좋고 감동이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경험이라는 게
머물렀다면 트랜스포메이션 경제라는 거는 나의 인생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여행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선상과 맞닿아 있냐면 웰니스 트래블과 맞닿아 있어요. 가서 정말 명상을 찐하게 하고 어떤 거를 해서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사고관을 갖는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사실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의 세계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웰니스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아직 시작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이 호텔 업계가 호텔 업계의 프레임에서 담겨져 있지 않고 여행도 정의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 뭐 지구의 오지에도 찾아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아미들이 그 관광 자원이 굉장히 취약한 한국에 굳이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이유가 그들이 TS가 말하는 그런 그 성장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공감을 받고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이 좀 강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미국의 그 가장 큰 그 사전이 그 메리엄 웹스터라고 온라인에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 해에 가장 많이 서치된 단어 진정성. 진정성이 상품이 되고 작동이 돼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로 고객들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로는 저희는 뭐 조식에 맛있어서 먹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맛은 한 5순위 정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영 시간이에요. 9시 반까지 운영하냐 10시까지 운영하냐 10시 반까지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조식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시거든요. 운영 시간을 보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이거 갔는데 15분 남았어요 하면은 이거 굉장히 만족도 떨어지거든요. 국내 소비자들이 호텔 소비를 많이 해주셔야지 호텔 산업군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왠지 호텔에 들어가면 주눅 들어있는 듯한 느낌? 호텔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광경을 연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호텔을 편하게 소비를 해주시고 시정해야 될 거를 요구를 해주시면요. 호텔 오너들도 긴장을 하게 마련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건전한 역학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일회성 공간이 아닌 재구매율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접근을 해서 호텔을 소비하신다면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기여도 상당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회적인 사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걸 넓게 보고 여기 발전을 내가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